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4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까지 지금 39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4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너무나도 중요한 걸 할 건데요. 우리 상표권뿐만 아니라 나중에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무체재산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침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 이유는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법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침해와 관련해서 침해의 요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가장 제일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이제 침해를 따져야 되느냐? 침해가 있으려면 항상 등록상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상표,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등록을 받을 때만 권리가 발생한 걸로 보는데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표권자 이외의 사람이겠죠. 자, 어떤 상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게 당연히 이 상표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상품도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표와 상품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사용을 해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침해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는 그냥 동일 유사하게 사용을 하면 침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동일 유사해야지만 침해인 게 아니라 다른 요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큰 틀에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냐면 상표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용을 하는 자가 있을 때 침해가 나오게 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그 요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또 뒤에 이어서 다음 회차에 또 쭉 하나씩 이어서 볼 건데요.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입문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왜냐면 시험은 1차나 2차든 다 뭐 그림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 글로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자라든지 글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자꾸 익혀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으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건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2000년대 중반에 공부할 때도 항상 있었던 두 문자 암기 코드고요. 자, 유상, 보정, 재남. 자, 우선은 이제 크게 뭘 나누냐면 침해 요건인데 상표권자와 침해자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다른 강사분들이 그냥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하지만 이런 입체적인 형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상표권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요건과 그다음에 침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요건을 구분을 해 놓으시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봐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침해자 입장에서 봐야 될 요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유효성입니다. 상표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표권이 무효가 됐거나 존속기간 만료가 될 수도 있고 상표권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유효하지 않은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이게 권리남용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을 받았지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권리남용은 조금 깊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상표권자 입장에서 결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는 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권리남용이냐 아니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느냐. 이제 권리남용인 거는 크게 다른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받았거나 아니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자 입장에서 보는 요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상표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가장 맨 처음에 연결고리는 뭐냐면 요겁니다. 보호범위라는 건데, 보호범위가 뭐냐면 상품과 상표가 동일 유사 범위이냐. 이게 법적으로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동일 유사한 범위일 때 상표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와 상품이 동일 유사하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고리이고요. 상표권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권리남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나중에 배우실 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게, 자, 유상보정제남인데 그 중에 상은 우리 맨 앞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상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상표를 썼다고 해서 사용이 아니라고 했죠. 상표 사용은 기능이 발휘돼서 출처를 나타내거나 식별표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맨 앞에서 했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상표 사용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침해, 뭐 권리범위행위 심판, 뭐 불사용시효 심판에서 나온다. 그래서 상표 사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자에게 정당 권한입니다.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소진. 요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건데, 사용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진이론이라는 겁니다. 소진이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 그래서 정당 권한에 있는 경우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권과 관련된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일종의 라이센스 얘기하는 겁니다. 특허에서는 실시권, 우리 상표에서는 사용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진이론, 그 다음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 요런 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또 어떤 요건이 있냐면, 효력 제한이라는 규정입니다.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90조입니다. 그 외에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나오지 않고요. 가장 1차나 2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90조라는 규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90조에 해당하게 되면 침해자가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상표권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 제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유상보정제남,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뭐만 보라고요? 권리남용. 그 다음에 침해자 입장에서는 상표적 사용, 정당권은 사소진이라고 했죠. 사소진. 그 다음에 효력 제한되는 규정, 90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기본 강의 때 또 법조문만 체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보정제남. 자꾸 따라하세요. 자꾸 입에 붙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하신 분들이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요걸 다시 그림으로 다시 볼까요? 자, 상표권자, 우리 침해 요건은 뭐라고요? 유상보정제남이면, 자, 상표권이 유효해야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없을 거고, 다만 권리남용이냐 아니냐를 체크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 침해자 입장에서 체크하는 거죠. 상표적 사용이냐, 상. 그 다음에 동일 유사 범위로 사용하고 있느냐, 요거를 따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 권한이 있느냐. 정당 권한은 뭐라고요? 사소진,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그 다음에 마지막 90조의 효력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정당 권한도 없어야 되고 90조에도 해당되지 않아야지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상보정제남. 특히 사용자 입장, 침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상표적 사용, 정당 권한, 90조 효력 제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상보정제남. 딱 따라하세요. 유상보정제남. 그 중에 정당 권한은 사소진,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기본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 요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에 따른 침해 대응 방안도 중요하니까 다음 뭐 회차나 또 다다음 회차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 요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입문 강의 40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